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 황금 연휴에 우리 함께 읽어볼 책은요. WY 파파가 지은 40의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이야기 하나.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걸어갈 길. 우리나라에서 50대 인구는 약 9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다. 숫자로만 보면 통계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무게와 각자의 이야기가 깊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는 나와도 다 있다. 40대를 지내고 있는 나에게도 50대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50대 가장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왜일까? 그의 이야기가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다. 6학년 때 우리 학교에는 14개 반까지 있었고 마지막 번호는 54번이었다. 번호는 키순으로 정했기에 키가 작았던 나는 늘 10번 아니었다. 그 시절 국민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다녔다. 도시락을 싸오던 나는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까먹고 점심시간에는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 몇 명이 한 골대에서 공을 찼는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몰렸다.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른 풍경이었다. 버스에는 다양한 색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험을 치르며 좁은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아등바등하던 나는 어느새 40대에 불어오는 찬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50대 인터뷰의 주인공은 IMF 세대였다. 그는 희망퇴직 후 1년 동안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지역 도서관이 문을 닫아 한두 시간 거리에 다른 도서관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왜 그의 심정을 내가 공감하고 있을까? 아마도 내가 그와 같은 세대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일 것이다. 40대가 넘으면 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0군데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없고 200군데를 넣어야 겨우 한두 곳에서 면접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그조차 합격이 아니라 단순한 기회일 뿐이다. IMF를 수동태로 받아야 했던 학생들, 좁은 교문을 통과하라며 주입당했던 세대들이 이제는 거리로 몰리고 있다. 그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다. 떠밀려 나왔고 스스로의 차례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를 위로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복잡했으리라.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일까?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때문일까? 현실 속에서 배운 것들,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아무도 경제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 배웠던 미적분은 삶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병들 때쯤 우리는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을 깨닫는다. 그때 나는 무기력한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60, 70대에 무기력해지는 것보다 지금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 선택 아닌 필연의 모험. 우리는 선택적 모험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모험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다. 그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50대 인터뷰의 주인공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던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만큼 스스로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그가 던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깨달았기에 그는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마흔과 예순을 잇는 지혜. 마흔에 나는 깨닫는다. 우리는 때로 좁은 교문처럼 가장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만 성장을 얻는다. 하지만 그 길은 각자 다르며 정답도 없다. 50대의 삶을 배우고 나면 예순의 나는 또 다른 성찰에 도달할 것이다. 예순의 나는 여전히 배움을 갈망하고 삶의 무게를 덜어내며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의 오늘을 잘 살아내자. 그거면 충분하다. 이야기 2. 마흔의 속도, 예순의 깊이. 마흔과 예순은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다른 길을 걷는 세대다. 마흔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로 느낀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이 결정을 이루는 나이이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이 속도감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흔의 현실이다. 반면 예수는 변화와 함께 길을 찾아가는 시기다.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는 예수는 자녀들의 독립과 함께 가정에서의 역할도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자신이 설 자리를 잃은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는 느린 걸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 두 세대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마흔은 시간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예수는 시간을 더 깊이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마흔과 예순이 살아온 환경, 시대적 배경, 그리고 기술의 변화는 두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크게 달라지게 했다. 마흔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속에서 성장했다. 반면 예수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변화를 직접 겪으며 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두 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마흔은 현재의 속도에 익숙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마흔에게는 지금 당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모하며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마음의 여유보다는 더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에 자신을 몰아넣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마흔의 삶은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고로 가득 차 있다. 반면 예수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가? 변화의 속도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관찰한다. 오랜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예수는 물리적인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과 정신에서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려고 한다. 느리게 걷는 동안 그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며 삶의 궤적을 돌아본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두 세대가 마주하면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마흔은 예순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느낄 수 있다. 기술 사용이나 의사결정에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예순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로 예수는 마흔이 지나치게 조급하다고 생각한다. 더 여유를 가지라고 충고하지만 마흔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흔에게 여유란 곧 뒤처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의 세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배울 것이 넘쳐난다. 마흔은 예순의 느린 걸음에서 여유와 성찰을 배울 수 있다. 조급함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던 마흔은 예순이 보여주는 삶의 균형을 통해
자기만의 속도를 찾는 법을 배운다. 반대로 예수는 마흔의 열정과 끈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라는 말처럼 예순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결국 마흔과 예수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마흔이 예순에게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예순이 마흔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 만남은 단순한 세대 간의 연결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될 것이다.